안녕하세요. 10여 년간 한국인들이 영어와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어와 비법을 개발하여 가르치고 있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수천 명이 구독해 주시고 최고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영어 문법을 적용하는 비법인 조사법의 심화 과정 짧은 필수 요소 일부 강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짧은 필수 요소의 가장 중요한 문법인 전치사의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어 문법을 회화에 적용하는 비법인 조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법이란 한국어의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라는 것은 접두사, 접미사와 같은 말들을 의미하는데, 이 조사를 통해 문장에 필요한 영어 문법 단어의 사용 여부, 사용 위치, 사용 문법 단어의 종류를 빠르고 쉽게 찾는 획기적인 방법을 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위에 올려놓은 조사법 기본 강의를 보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문법 단어 사용법, 오늘 배울 부분은 필수 요소고, 그 중에 필수 요소의 명사류 문법 단어 10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 이해하기. 짧은 필수 요소, 짧은 필수를 이루는 문법 단어는 명사류 문법 단어. 첫 번째,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이 서술어에 뭔가 필수 요소인 명사류를 붙일 때는 그때 바로 명사류가 오는 것이 아니라 10대 전치사를 활용해서 문법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대 전치사라는 것은 영어에서 가장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10개의 전치사를 뽑은 것을 10대 전치사라고 합니다. 짧은 필수 요소를 연결하는 10대 전치사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그 중에 9개에 대해서 1부와 2부에 나눠서 이 전치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의 about. 우리가 about은 뭐뭐에 대하여 라고 평상시에 외우시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독해나 문법 문제를 위한 방법이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국말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 단어를 외우셔야지만 영어 회화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 영어 문법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보통 평서문이면 주어를 먼저 시작하는데, 이 문장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서술어, 즉 동사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한국식 어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10만시간 영어 채널의 비법인 질문법을 통해서 영어식 어순을 잡고 동시에 조사법을 통해서 영어 문법 단어를 찾으면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Don't be worried라고 썼습니다. 즉 Don't worry도 걱정하지 마라. Don't be, 되지 말아라. 어떤 상태가 걱정되어진 상태가 되지 말아라. 즉 걱정하지 마라 라는 표현으로 Don't be worried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 빨간색이 바로 문법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이 빨간색이 어떻게 바꾸는지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뭐뭐에 대해서니까 about, 나에 대해서 me,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치사 이렇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계속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불규칙의 전치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콕 집어 애를 나타내는 말은 at입니다. 한국말을 조사해 애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모든 애가 at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애가 to가 될 수도 있고 on이 될 수도 있고 in이 될 수도 있고 at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본 의미인 뭔가를 콕 집어서 애를 나타낸다는 의미일 때는 at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스포츠를 상당히 못했다. 선생님, 여기서는 애라는 말이 없는데 이 at이 쓰이나요? 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에 애라고 쓰였으면서 콕 집었을 때 at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한국어의 문법과 영어의 문법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영어는 다른 언어니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most of us, 서술어 부분 상당히 못했다. 상당히 못했다. 상태인가요? 동작인가요? 상태고, 이때 상태가 한다는 일반어로 상태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be 플러스 형용사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못한 상태였다. 시제 과거, 비동사 복수형, were pretty bad. 뭐를? 스포츠를. 한국말에서 을을로 끝나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전치사가 일반적으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you 앞에 너를 사랑해 할 때 너를에 전치사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스포츠를 못했다. 을을이 붙었을 때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국어 조사가 을을이 붙는다고 전치사가 안 붙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영어를 절대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전치사가 붙느냐 알 수 있느냐? 근본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상당히 못하잖아요. 뭘 못하죠? 콕 집어서 스포츠라는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못한다.
그런 근본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는 전치사 at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 봤을 때 be 플러스 형용사류가 나오고 뭔가 필수 요소, 명사류가 붙고 싶을 때는 무조건 한국어에 전치사를 의미하는 조사가 없더라도 이렇게 전치사를 하나 써줘야 되는 것이 영어의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너를에는 전치사를 의미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I'm proud of you 이런 식으로 전치사 of가 붙는 것처럼, 즉 이렇게 서술어 부분 뒤에 필수 요소를 붙이려고 할 때 이렇게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뭐뭐를 염두에 두고 위에 때문에 뭐뭐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바로 문법 단어 전치사 for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직업을 이룬 후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 문장의 구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바꾸실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보시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평서문이기 때문에 주어를 잡으셔야 되는데 주어가 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그가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그가 직업을 이룬 후 적응하기에 이 부분이 주어고 이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선생님, 그게 주어인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짧은 명사를 준 그가가 주어라면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가 어려웠다 라는 말은 말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즉 절주어 주어인 그가 직업을 이룬 후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래서 이 부분이 전체 절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주어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느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주어 부분을 that 플러스 주어 동사 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for 목적격 투부정사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조사법, 심화과정, 긴 주어 요소 편을 보시게 된다면 가짜 주어, 진짜 주어에 대한 영어에 적용하는 문법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그가 이룬 후 어려웠다. 즉 특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절이 아니라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주어 쓰셔서 it 서술어 어려웠다, 어려운 상태 플러스 였다니까 it was difficult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사용하시면 for 목적격 그가니까 그때 for him. 선생님, for him은 for는 그를 위해서인데 어떻게 그가가 됩니까? 이 for라는 전치사를 단순히 위해서라고 외우시면 for에 대한 전치사를 조금밖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for의 근본 의미는 뭐뭐를 염두에 두고라는 근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직업을 잃고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적 의미에서는 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의미고, 한국어로는 그렇게 하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그냥 그가라고 해서 의미상의 조론 문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상의 조론 문법을 그냥 for라고 외웠지만은 이 for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for의 근본 의미인 그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직업을 잃고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 이런 의미로 이 바로 for가 쓰인 거고, 한국말로는 그가라고 해석이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해 봤을 때 for인 적응하는 게 to adjust. 언제요? 잃은 후에. 뭐 한 후에요? after losing 뭐를? his job.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어떤 도움에도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영어에서 생략된 주어라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게 영어식 사고이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는 내가 감사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를 찾아서 나는 I 감사할 겁니다. 어떤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의지가 들어있으면서도 어떤 강한 의지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would를 넣었습니다. I would 감사할 겁니다. 감사하는 말은 thank란 단어도 있지만은 be grateful이라고 해서 grateful 감사하고 있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e grateful 있을 거다, 감사한 상태가, 즉 be 플러스 형용사를 통해서 서술어를 사용해서 일 텐데 감사한 상태일 텐데, 즉 감사할 텐데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궁금하시잖아요. 왜 감사해? 뭐를 생각해 두고 감사해? 어떤 도움에 대해서 감사한 거잖아요. 즉 우리 한국말에는 뭐뭐 애도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애도라는 해당되는 전치사가 있냐? 1대 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애도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거고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도움을 생각해 봤을 때 감사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국말에 애도라고 나오든 뭐라고 나오든 어떻게 번역을 하더라도 for라는 전치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한국말 조사랑 1대1로 하시게 된다면 절대로 전치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한국말에 쓰여져 있는 제대로 된 근본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전치사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뭐 애도라는 말이 뭐뭐를 생각해 봤을 때 의미의 for any help. 근데 이 도움이 어떤 도움이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니까 뭐가 뭐한 도움이었죠? You could give me. 네가 줄 수 있는 도움이죠, 나에게. 4번, 뭐뭐에 의해서 할 때는 전치사 by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by는 뭐뭐에 의해만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에 의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by가 쓰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영화의 예상치 못한 성공에 매우 놀랐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뭐에 의해가 없는데요? by 공부하자면서 왜 뭐뭐에 의해가 없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에 의해라고 한국말에 쓰였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 의미를 가진 한국어의 조사가 있을 때 그게 바로 by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예문을 통해 설명드리면 우리는 그 영화의 예상치 못한 성공에 매우 놀랐다. 그럼 성공에 놀랐으니까 애니까 at이나 on이나 in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상치 못한 성공에 의해서 놀랐다. 즉 놀란 게 이것 때문에 놀란 거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놀라게 된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한국말로 성공에 의해 놀랐다 이렇게 말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뭐뭐에라는 말이 바로 뭐뭐에 의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치사 by를 쓰겠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바꿔보시면 우리는 we 놀랐다 상태고 놀랐다는 한 단어짜리 상태 동사가 없기 때문에 be 플러스 형용사류 시제는 과거니까 조동사도 없고 we were 우린 이었다. 어떤 상태였죠? 어땠죠? very excited 흥분됐어요. 놀랐어요. 아니면 뭐 surprised 쓰셔도 되고요. 어떻게 성공에 한국말 성공이지만 성공에 의해서 뒤에 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때 에에 해당되는 말이 by가 돼서 by the movies 예상치 못한 성공 unexpected success 라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be 플러스 형용사류 서술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필수 요소 부분을 연결하고 싶을 때 필요한 전치사가 바로 여기서는 by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뭐뭐로부터 from 즉 뭐뭐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원인을 나타내고 싶을 때 필요한 전치사가 바로 from이고 이 from을 이용해서 서로 뒤에 필수 요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벽 옆에 있는 식물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된다. 항구가 뭐뭐로부터 from 바로 대응되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벽 옆에 있는 식물들은 이거 주어입니까? 이게 주어입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바꿔보시면 식물들인데 the plant 근데 어디에 있는 식물이죠? 벽 옆에 있으니까 by the wall 이 by가 또 나왔네요. 이 by가요 위치에 관련된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바로 뭐뭐 옆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y the wall 벽 옆에 있는 식물들 이 더는 왜 붙었죠? 이 식물들이 일반적인 식물들이 아니라 그 벽 옆에 있는 식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식물들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해졌기 때문에 더가 붙었고 여기서도 그냥 일반 벽이 아니라 이 식물들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벽이기 때문에 특별해졌기 때문에 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lants by the wall 그 다음에 보호된다. 보호된다라는 것은 상태냐 동작이냐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호되는 상태 플러스 이다라는 be 플러스 형용사료 상태이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니까 어때요? 보호되어지는 상태다. protected 규칙 과거분사 나왔고 형용사료 몸으로 붙으니까 from 강한 바람 일반적인 강한 바람이니까 a strong wind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사라고 불리는 동사가 명사를 포함한 필수 요소를 받고 싶을 때는 그때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때도 10대 전치사로 불리는 자주 쓰이는 전치사의 도움을 주로 받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배울 것이 뭐뭐에 대해 about, 뭐뭐를 염두에 두고 for, 뭐뭐에 at, 뭐뭐에 대해 of, 뭐뭐에 to, 뭐뭐와 뭐뭐에 with, 뭐뭐로부터 from, 뭐뭐에 대해 on, 뭐뭐에 in 이런 전치사 중에서 오늘 1부이기 때문에 부분의 일부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2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사는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어에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타인인 목적어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성된다는 동사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자동사가 원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필요할 때는 그냥 필수 요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도움을 받고 자동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사 중에 유명한 애들이 뭐 sit, 앉다, 듣다, listen 이런 단어들이 자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나는 시험에 대해 아침 내내 생각하며 보냈다. 즉 뭐뭐에 대해니까 about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주어 잡으시면 나는 I 생각하며 보냈다. I've spent라는 건 I have spent고 여기서 왜 현재를 썼느냐 아침 내내 생각했다는 뜻이 아침의 과거부터 지금 말하는 현재 그 사이까지 그 사이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방금 말한 현재 완료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현재 완료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I've spent 뭐를 보냈죠? 우리는 아침 내내 생각하며 보냈지만 영어식 사고에서는 보내냐? 전반적인 아침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whole morning을 어떻게 보냈죠? thinking,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를? 시험에 대해 생각하니까 about the exam. 즉 이런 think라는 자동사가 이런 명사류를 필요하게 된다면 전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워오셨고요.
그냥 시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대해에 해당되는 about이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뭐뭐를 염두에 두고 for. 뭐뭐를 위해서를 나는 for를 써야지 라고 하시면 절대로 이 영어를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뭐뭐를 염두에 두고, 뭐뭐를 생각해 두고 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for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M은 나는 티켓에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다. 자, 뭐뭐 N이니까 또 on이냐 이냐 S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티켓을 생각해 봤을 때, 즉 티켓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다. 티켓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렇게 굳이 귀찮게 길게 안 쓰고 그냥 나는 티켓에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다 해도 한국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L하고 그냥 통일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L라는 뜻이 다양한 근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의미에 해당되는 다양한 전치사가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don't have. 우리는 없다, 있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영어식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화법이라는 강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don'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를요? 충분한 돈을요. enough money. 근데 어떤 돈이죠? 뭐 할 돈이죠? 지불할 돈. to pay. 이 지불을 하는데 뭐에 대해 지불하는 거죠? 티켓에. for the ticket. 즉, 티켓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 지불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 즉, for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선생님 뭐뭐에 대해니까 about 써야죠? 라고 하시면 당신은 왕초보입니다. 그녀가 실수를 생각해 봤을 때 미안함이 생겼고 그래서 사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말은 대해지만은 실수에 대해서 뭔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생각해 봤을 때 미안함이 생겨서 사과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이 조사의 근본 의미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과했다. apologized. 왜요? 실수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미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for her mistake 라고 for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콕 집어 을일 때 at. 같이 보신 것처럼 a일 때는 at을 쓸 확률이 높은데 을일 때도 at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르니? 뭔가 손가락질, 삿대질 했나 보죠? 의문문이고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없는 사실의 진위 여부 yes, no 퀘스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을 먼저 잡고 주어, 동사, 나머지 어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란 말이 있죠. 르이란 말이 있죠. 이 르이란 말이 어떻게 s로 바뀌는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부분이 뭐죠? 모르니. 일반 동사죠. 시제 현재. 아니니까 모르니입니까? 모르니 부정의문입니다. don't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you know. 너 모르니? 그 다음에 나를 가리키는 것이 무례하다. 즉 뭐뭐를 가리키는 것이 서술조어가 나왔죠. 서술조어가 나와서 길어졌을 때는 가짜조, 진짜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이용한 가짜조, 진짜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 주어지만 이거를 진짜조로 넘기고 가짜조 it을 사용해서 it, 그것이 무례하다는 것은 it's rude. 뭐 하는 것이요? 진짜조 나와서 가리키는 것이 to point. 뭐를? 나를. 그러니까 뭐뭐 을르르 끊었으니까 여기서 미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가리킬 때 그냥 가리키나요? 누군가를 콕 집어서 가리키나요? 나를 콕 집어서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필요 없지만 영어에서는 의미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s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을르리라고 쓰이더라도 얼마든지 의미상 콕 집어서 라는 말이 필요하면 at이 나오는 것입니다. 4번, 관련되어 있는 근본 의미를 사용해서 뭐뭐에 대해 뭐뭐로 라는 한국말이 쓰였을 때 어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한다. 자, 을르리니까 전치사가 없을 것 같죠? 보실까요? 나는 인정한다. approve. 뭐 한 것을 인정하죠? 한 것을. 이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한 것을이죠. 말한 것을. 그 말한 것을이니까 텔에다가 ing 붙여서 텔레일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붙으냐? of가 붙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설명드리면 of라는 자동사가 필수 요소를 붙이려면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인정하는데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는 것에 관련하여 인정한 게 생긴 겁니다. 즉 뒤에 거에 관련하여 나는 인정한다. 즉 뭐뭐에 관련하여라는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of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age로 죽었다. 그러면 그는 he 죽었다 died. age로 뭐뭐로 할 때 of, 이때 of가 뭐냐? 뒤에 거에 관련하여 죽었다. 뒤에 거의 원인으로 죽었다. 이럴 때 전치사 of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때 한국말로 뭐뭐로라고 사용되더라도 이 한국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거에 관련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관련했다는 근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of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이 노래는 항상 나에게 나의 아내를 생각나게 한다. 자, 주어 잡으시면 이 노래는 this song. 그 다음에 항상 생각나게 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생각나게 한다지만 이거 영어식으로 보시면 생각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lways makes 뭐에게? 나에게 me 생각나게 한다. think 뭐를요? 나의 아내를
걔 나의 아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of my wife라고 of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5번 뭐뭐를 향해 뭐뭐에게를 뭐뭐에게일 때 to 뭐뭐를일 때도 to. 첫 번째 보시면 그 법은 아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 뭐뭐에게니까 to겠다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do로 적용되지 않는다. doesn't apply 아이들에게 뭐뭐에게 대상을 나타낼 때 to children. 1번은 쉽고요. 이 두 번째 거 보면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상태니까 I'm listening. 음악을 을르리니까 안 풀릴 것 같은데 to music이 나왔습니다. 왜 to가 나왔을까요? 이 to는 뭐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듣고 있죠. 그럼 내 정신이 음악을 향해 있어요. 내 정신이 음악을 향해 있다는 소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듣고 있다.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어에는 없지만 to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나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풀려나기에선 질문법을 통해 어순도 잡고 접사법을 통해서 영어까지 다 잡아보도록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 잡으시면 그는, 그 다음에 서술어 뭐죠? 바라봤다죠? 바라봤다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라본 거나 본 거나 그냥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이 나오더라도 쉬운 한국말을 풀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영어식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봤다. 뭘 봤죠? 나를 봤죠. 어떻게 봤죠? 말없이. 말없이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어떤 말도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바로 문법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조사들을 신경 쓰면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he 봤다 looked 나를 그러니까 me일 것 같죠. 보긴 봤는데 나만 콕 집어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and me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봤죠? 뭐뭐 없이 전치사 without 어떤 말도 없이 any word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잘한다. 이것도 어순 잡으시면 나는 서술어 잘한다. 잘한다가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잘하는 상태죠. 잘한다는 한 단어짜리 상태 일반 동사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be 플러스 형용사류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시제는 현재니까 조동사 없고 나는 이다. 어때요? 잘하는 상태네요. 뭐 하는 것을요? 만드는 것을. 뭐를요? 물건들을. 뭔가라는 게 풀었으면 물건들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물건들을. 현재 여기 뭔가 단수 같은데요. 형식적으로 여러 개를 잘 만들어 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맥상 복수형이 맞습니다. 어떻게 만든대요? 나무로. 빨간색 신경 쓰시면 영어로 바꾸시면 나는 I, 이다, am. 잘한 상태다, good. 만드는 것을. 거슬이니까 전치사 안 붙을 것 같죠? 또 붙습니다. 왜죠? 콕 집어서 만드는 것을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파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만드는 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콕 집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at이 필요한 겁니다. at making. 뭘 만들죠? 물건들을. things. 어떻게? 나무로. 나무로니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out of를 사용했습니다. out of wood. 뒤에 거를 재료로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일 때 out of라는 전치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번 그냥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니? 음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물어보는 말 주어, 동사, 나머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을 시작하지 않고 주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듣니? 뭘?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그녀의 핸드폰으로. 한국어에는 소유격을 문맥상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원칙, 영어식 사고에서는 문맥상 알 수 있어도 써주는 게 원칙. 그래서 그녀의 핸드폰으로 영어로 바꿔보시면 서술어가 동작, 일반 동사, 현재, 주어는 3인칭 물어보는 does를 써야겠네요. does she 듣니? listen 뭘 듣죠? 음악을. 음악을 그러니까 그냥 뮤직 쓰지 않고 들을 때는 내 신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to music. 그녀 핸드폰으로. 그녀 핸드폰으로라는 뭐죠? 그녀 핸드폰을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으로라는 말이 이번에는 with로 쓰였습니다. with her cell phone. 4번 그는 오늘 학교에 결석했다. 어순 잡으시면 그는 결석했다.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결석돼 있는 상태잖아요. 상태네요. 결석했다라는 어떤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 상태 동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be 플러스 형용사로 가야겠죠?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친구가 야 오늘 영수 학교에서 못 봤는데 걔 오늘 결석했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었다. 어때요? 결석한 상태. 선생님 전 결석이란 말을 몰라서 못하겠는데요. 결석이란 말 쉽게 말해서 뭐 학교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없다라는 쉬운 말로 풀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었다. 없는 상태였다. 어디에 없었어요? 학교로부터 없었죠. 언제요? 오늘요. 영어로 바꾸시면 그는 he 이었다. was 없는 상태 absent. 즉 be 플러스 형용사류 상태에서 뭔가 필수 요소를 붙을 때 필수 요소 전치사 어떻게 붙는지 고민하시면
학교로부터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치사 from school. 언제? 오늘 today 라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5번. 이 할인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주어 잡으시면 이 할인은 서술어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뭐에게요? 65 이상 노인들에게만. 한국에서 이렇게 나란히 썼지만요. 영어에서는 65 이상과 노인들에게를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데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뭐에게? 오직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65 이상이 꾸며준 말이니까 뒷부분에 가야죠. 어떤 노인들에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선생님, 전 이 질문,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순이 잘 안 잡히는데요. 어순이 안 잡히시면 제 질문 강의를 찾아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바꾸시면 이 할인은 this discount 적용된다. applie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었네요. y를 i로 고쳐서 yes. 그다음에 오직 노인들에게 뭐뭐에게 간단하죠? 뭐죠? to죠. to인데 오직이란 말 때문에 only to old people. 어떤 사람들이죠? 65세 이상, 뭐뭐 이상이라는 전치사가 뭘까요? over 65 years old라고 over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서술류 부분, 즉 be 플러스 형용사나 자동사의 서술류 부분이 필수 요소 부분을 연결할 때 필요한 단어인 10대 전치사에 대해서 근본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1부였기 때문에 2부에서 나머지 필수 요소 전치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